한국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미국의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는 가운데 오히려 월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주목하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연일 상승하는 SK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는 2024년 본격적인 AI 반도체 개화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약 20%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17만 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외에도 국내 반도체 대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DB하이텍 역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국내 반도체 관련 장비에서 무려 20%의 투자를 늘린다라는 의견까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서는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이 중소형주들의 상승폭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간 반도체 관련 이슈에서도 상승세 나와주지 않고 있던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무려 29.78%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수주 잭팟 호재까지 터지면서 어보브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갭 상승하면서 22.8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와 미래 반도체와 같은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6%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오션 브릿지 역시 오늘 시장에서 3.4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재료들과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월가 이슈에도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상승폭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과연 반도체 대형주와 SK하이닉스 대 반도체 중소형주 우리가 시장에서 어디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고승민들 알려주시죠. 저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형주 사는 게 뭔가 시간이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요즘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 참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자꾸 한국을 좋게 봅니다. 콕 집어서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사라. 리딩방도 아니고 이거 너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도, 골드만삭스를 사칭한 뭐 골드만6라든지 이런 거 아니죠? 잠깐 다시 볼까요? 네. 삭스 맞네요. 네, 골드만삭스 맞는데 네. 일단은 그 골드만삭스 이제 보고서 배경을 보면 하이닉스도 얘기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했고 우리 성장주?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에요. 폭스콘 이야기도 했고 네.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탑픽 종목들을 꼽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도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다 앞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뭐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시장의 선두주자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5세대라고 하죠. HBM3E에 대해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엔비디아의 향후 주력 칩, 이제 B100이라고 하죠. B100에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내년에 이제 그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자체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이미 80%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에 지금 나쁜 뉴스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고대역폭 메모리는 뭐 한국 반도체 미래로까지 여겨지고 그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 뭐 삼성보다 오히려 치고 나갔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모든 긍정적인 평가는 일단 그 수긍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녹아져 있는 그 반도체 내부 세부적인 그 섹터는 뭐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하채원 교수님? 오늘 올라가는 종목에 좀 추려질 수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소형주, 뭐 어버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속도감이 빨라지고 계속 올라갈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속도가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단에서의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CXL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라든지 뭐 이런 좀 핫하게 좀 부각이 됐었던 쪽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SFA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보통 이제 반도체 쪽이
쪽이 굉장히 좀 강할 때 항상 선두단에 치고 가는 소형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는 네.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마이크론 쪽에서 만약에 가이던스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약간의 좀 대형주로도 치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좀 주가에 부담감이 생긴 뭐 대부분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PER 뭐 40배, 뭐 PSR 같은 경우도 10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고 봤을 때 상당히 좀 밸류상 비싸다라는 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묵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아직까지 소재나 기판단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좀 순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반도체 업턴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묵직한 대형주 쪽으로 오히려 눌렸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엔 대형주가 못 가면 중소형 단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형주라면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봐야겠죠. 삼성전자 고점 74,300원 경신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쉬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1.24%, 어제도 최고점 14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14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갈까요? 17만 원보다 더 가야죠. SK하이닉스만 얘기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9만 5천 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아까 뭐 7만 4천 원대를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가가 중요하다. 종가가 중요하다. 밀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종가가 밀렸어요. 밀리면서 끝이 났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약간 전강 후약의 느낌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그래서 올해의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고 올해가 마감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보여주는 게 없다. 그리고는 소통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보여줘야 갑니다. 안 보여주면 못 갈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더 강한 이유는 하이닉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을 좀 더 이렇게 좀 띄워줄 수 있는 부분과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제품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또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대비가 이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중순이었죠. 퐁당퐁당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그 반도체 대형주 퐁당퐁당장이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삼성전자도 HBM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였거든요.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뭔가를 보여주면은 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달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10만 원 중반, 10만 원 후반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이미 10만 원 중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17만 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올라갈 룸이 별로 없어요. 2025년까지 1년 반 동안 20% 간다 그러면은 1년 반 20% 주식에선 별로 재미가 없는 목표 주가죠. 12개월인데요? 1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25년까지는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1년에 20%다? 아니죠. 지금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뭐 애플을 보더라도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보더라도 그거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보이는 거 많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기판 같은 거 보시면은 좀 더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는 누가 목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수익을 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목표 기간 1년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 우리 기관 투자 혹은 뭐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짧게 잡으시면은 뭐 다른 종목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을 논해서 그냥 하나로 합해보면은 1년에 20% 30%에 만족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더 벌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나스닥 밀리면 같이 밀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그래서- 근데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급등하는 종목, 물론 뭐 M7 종목들이 뭐 1년 사이에 올해만 75% 평균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게 뭐야, 뭐 20% 1년에 애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적고 20% 수익 내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네, 저도 1년에 30%가 목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은 20%라 그러면 하루 만에 가야 됩니다. 너무 않습니까? 너무 다들 그렇지 야수의 않습니까? 심창으로 하루 만에 가야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죠? 이걸 보고 1년 20%에 만족한다 그러시면 그 1년 20%를 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1년 20%에 만족을 다들 못 하시고 이러면은 대형주 재미없다라고 투자 안 하시잖아요. 삼성전자 안 간다고 투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 가냐? 삼성전자 가냐? 여전히 간다라고 생각을 맞죠. 합니다. 대신에 25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간다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간다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가고 다음 달 갈 반도체는 뭐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잘 모르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랑 뭐 있겠죠. 뭐 에코프로머티랑 예.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박살 날 때는 지수가 박살 날 때일 겁니다. 모든 계좌가 박살이 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급등에 대한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에 대한 이런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 오늘장 탑5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너무나 좀 과한 수익률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시장의 속성을 보시면 네. 오늘도 그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 뭐 지금은 또 제가 봤을 때랑 바뀌었겠지만 시장 지도로 이렇게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그 큰 업종에 빨간 종목이 한두 개가 탁탁 박혀 있고 그렇죠. 실제로 그 종목들 보면 뭐 거래도 엄청나게 터지고 수익률도 엄청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이 그래서 반도체 좋은 거 알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고 좋아질 것도 분명히 알지만 주가는 이들 종목은 하루에 1, 2% 움직이는데 뭐 탄력적인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하루에 20%씩 움직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건 뭐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서두르지만 않으면 둘에게는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그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역사상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속도와 그 강도는 뒤지긴 하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디바이스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버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그 늘어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레가시 반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더 특수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 없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따가 뭐 결론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보여주시겠지만 네. SK하이닉스도 좋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만약에 기회가 들어온다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개별 종목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래 알겠어 something new 뭐 안 올랐던 거 앞으로 올라갈 거 뭐 새로운 모멘텀이 붙을 거 뭐야 알려줘. 방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신다고요. 불쏘시개 하지 말자 그거를 그러셨잖아요, 원하신다라는 지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성향상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빠른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모두 다 누리고 싶죠. 근데 그런 성향에 맞으시는 분이 있고 대부분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또 개인적인 뭐 일도 하셔야 되고 하다 그럼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빠른 거를 찾기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랬었던 시기는 HBM 때부터 원래 따라잡았어야 되는 게 네. 맞는 거고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뭐 투자에도 다 시기가 있잖아요. 그 빠른 거를 할 시기가 있고 좀 묵직한 거를 할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의 시기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뭐 납품한다고 막 얘기 있었는데 그거 언제 좀 가시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좀 내부 정보 없어요? 설렘만 많아가지고. 내부 빨대 없습니까? 내부 빨대 그런 것까지 빨대가 꽂을 수 있으면은 제가 주식 직접 해야죠. 근데 이제 농담이고요. 그 시간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뭐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HBM 2세대까지 투자를 했다가 이제 뭐 어쨌든 그 시장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였죠. 그때 이제 투자 중단을 했었고 이제 그 사이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HBM 시장을 하이닉스가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삼성전자가 다시 본격적인 이제 투자 피치를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따라잡게 될 것이고 이제 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만 들으면 뭐 수율이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최소 성능은 테스트는 통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내년 뭐 중반기 하반기를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물량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지만 지금 뭐 경쟁 칩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AMD도 뭐 MI300에 대한 이제 거의 시장에 공개 전이니까, 그러니까 공급되기 전이니까요. 뭐 MI300에 대해서 이제 HBM 납품을 삼성전자가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참전을 함으로써 HBM 시장 자체에 대한 파이가 커지는 거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비슷한 사례는 과거 TV 시장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OLED TV가 초반에 지지부진했었을 때 삼성이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뛰어들지 않고 삼성은 이제 LED라든지 LED 쪽으로 좀 더 이제 업스케일링하는 TV 쪽으로 주력을 했었고, 네. LG OLED TV가 이제 그때 LG만 이제 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초반에 커지지 않았다고. 네. 지금은 좀 시장 양상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1위 업체가 시장 자체에 뛰어드는 거는 긍정적인 뉴스다. 그래서 파이가 커지는 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데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효 고수의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는 더 좋다. 손소 고수, 반도체 나쁜 뉴스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이다. 하창훈 고수는 내년 2분기 픽아웃 논란까진 반도체가 대장이다. 테이버 고수, 선반영 빠른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몇 발 더 남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